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 시즌2를 맞이해서도요.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꼭꼭 해주신 심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바뀐 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왔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투덜투덜 대셨잖아요. 이게 뭐냐? 아니 뭐 전체적인 환경은 좋아졌죠.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좀 카페랑 같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네. 예. 제가 생각했던 스튜디오와는 좀 틀린 거리가 좀 멀죠. 아 오늘도 오는데 차가 여기가 양재 사거리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는데 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회사가 목동이었으니까 한 15분? 10분, 15분 만에 올 수 있는데 아하. 예, 지금 여기 와보니까 지금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목동에서. 1시간이나 걸리나요? 넘게 걸렸어요. 오호. 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이 오후 6시 정도 지금 약속을 했는데 6시, 7시가 지금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네요. 많이 막히고. 인테리어도 뭐 다 좋아요. 좋은데 훨씬 환경은 좋아진 것 같은데 스튜디오 환경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네. 예. 그러니까 그 방송국 라디오 스튜디오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라디오나 뭐 이런 거 녹음하는데 보면 방음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그냥 다 나오고 예, 흘러오고 이게 지금 이것까지 같이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소리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저희가 실력이 좋거든요. 예, 그렇죠. 어쨌든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더 방음이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다음에 박 PD 자리도 지금 보니까 막 없고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지금 막 그러고 있고 조금 더 방이 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저희가 공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요구하기가 참 뭐예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환경이 좋아진 만큼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콘텐츠로 청취자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방송을 하도록 하자고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자고요. 예.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죠. 가짜 뉴스가 또 창궐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이 방송 녹음하는 게 지금 18일인가요? 오늘이? 그렇죠. 네, 18일인데 20일 날 내일 모레 이제 고리 오류코기를 가동할 거냐 말 거냐를 시민평가단, 시민판정단 470명의 의견을 듣는 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정책,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의 판단, 그 470명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고냐 스톱이냐를.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도 이렇게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많이 생성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번에 뭐 수사 뭐 뉴스 보니까 가짜 뉴스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곳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론을 좀 호도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 지금 신고리 오류코기가 스톱이 되느냐 마느냐는 쪽에 원전에 관련된 분들, 원전 마피아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거고, 특히 원자력 학계, 뭐 재계 기업들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지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줄 끊기느냐 마느냐. 예, 특히 더 이 사안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뭐 안전하다 뭐 하면서 지금 TV 뉴스들 보시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진에 절대 안전하다. 그렇죠. 사고가 날 확률은 1%도 안 된다. 99% 안전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핵발전소라는 것 자체가 안전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본도 절대 안전하다 하다가 그 해일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쓰나미 때문에 이제 됐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그 도시 자체가 원전을 이렇게 주로 유치하는 쪽에 많이
공을 들였던 도시거든요. 예. 하나 유치하고 두 개 유치하고 처음엔 반대를 했는데 원전이 들어오면서 원전 회사가 도쿄전력이 이렇게 저렇게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뭐 플러스 알파 그렇죠. 위로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어허. 주민들도 굉장히 환영을 했고 그래서 계속 이런 신고리 오류쿠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 고리나 월성에 계속 핵발전소를 지으면서 근처 주민들한테 당근을 계속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스톱하지 말아라 하는 또 말도 안 되는 시위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법대로 해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2조라는 돈을 한국 수력원자력이 집행을 한 상태예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매몰 비용으로 2조 4천억이 들어가니까 하지 마라. 이걸 하면은 뭐 세금도 낭비가 되고 뭐가 낭비 그런 식으로 이미 돈이 들어갔으니까 25% 28% 정도 공정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매몰 비용까지 해서 그 돈을 다 날린다. 예. 지금 거의 보면 그쪽으로 팩트가 많이 국민의 세금이 뭐 낭비가 된다 뭐 한다.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잘못 집행하고 처음부터 부정을 저지르면서 결국엔 그 돈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나요? 그렇죠. 그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매몰 비용 저희 방송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바로 스톱하는 게 매몰 비용을 아예 날려버리는 게 오히려 경제학적으로도 훨씬 더 좋다. 이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럼요. 저희 방송을 안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2조 한 4천억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한 8조 10조 이상의 돈들이 그 돈 때문에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을 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쪽 분들은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그렇게 호도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기세 논란. 저번에 저도 이제 요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전기료가 40%뭐 올라간다, 얼마 올라간다. 근데 실질적으로 2024년 5년까지 우리가 전기료 올라가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주 한 잔 값. 그렇죠. 한 4,000원, 5,000원 정도. 그 정도면 우리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니 원전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맥주 한 잔 못 먹는 거 건강에도 좋고 훨씬 더 이득 아닙니까? 일석이조네요. 막걸리로 할까요? 막걸리 못 먹는 거는 저는 포기 못해요. 그건 먹어야 돼요. 예. 네. 그 경마장이나 이런 데 가서 네. 돈 탕진하고 어디 노름방 가서 노름하다가 집문서 잡혀서 또 탕진하고 이런 사람이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식구들 괴롭히고 아이들 잠 못 자게 하면서 이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 이거와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먼저 저질러 놓고 나서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원전 마피아들이 하는 짓은.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자기들 맘대로 해오면 앞으로도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밖에는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의도대로 먼저 저질러고 나서부터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시민 470명한테 판단을 맡긴 것도 모르겠어요. 이 방송이 이제 21일 날 나간다 하니까 그때는 뭔가 결정이 나 있겠죠. 20일 날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죠. 분명히 우리 그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명한 판단이 스톱이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돗자리 까셨어요. 그 시민들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나요? 무작위로 골랐답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뭐 이렇게 없는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시민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뽑았으니까 공정하게 뽑았겠죠? 그렇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예.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도 아닌데요. 지난 9년간은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 사실. 정말 자발적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다 일당 받고 나오고. 근데 지금 무슨 뭐 리얼미터나 뭐 이렇게 보면 반반 정도 되는 뭐 40%에서 43% 뭐 47%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하지만 이미 경주에서 지진이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왜 경주 근처에 부산이나 고리나 월성이나 이쪽에 핵발전소를 몰려놓는지 한 곳에 지금 11기 이상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뭐 굳이 부산 시민들, 뭐 대구 시민들, 경주 시민들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건 그냥 그 자리에서 안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원인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꼭 스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신재생 마피아라고. 어이? 네, 이쪽 거기도 마피아가 붙어요? 보수 쪽에서는 우리 이제 태양광이나 이쪽을 예. 신재생 마피아. 아니 심정현 대표님 얼굴 보세요. 전혀 마피아랑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서민적이고 순진하게 생긴 분이 어디 있다고 마피아를 그러니까. 갖다 붙입니까? 싸이랑 똑같다니까. 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살을 더 빼야 될 얼마나 것 같아요. 대중적인데.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우리가 원전 마피아라고 하니까 예. 그쪽은 지금 신재생 마피아라고 저희 쪽을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가 뭐 신재생 뭐를 이 정책을 하면서 지금까지 뭐 홍보비를 정부한테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그런 지금 원자력위원회나 뭐 그런 데처럼 뭐 광고를 뭐 저희가 뭐 진짜 큰 돈을 들여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예. 그런 얘기들 보수 쪽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하. 예. 그리고 원전처럼 부품이나 설비 이상한 거 납품하고 돈도 삥 뜯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대부분 개인이나 아니면 민간 부분에서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한수원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지저분한 일들 뭐 이런 공사비와 그런 불법 부품 쓰고 뭐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들은 민간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한 만큼에 상응하는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한수원처럼 공사비 부풀려 가짜 부품 뭐 불량 부품 써 하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거의 뭐 감사해도 안 걸리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막 그러니까 문제는 전 정부까지 원전 쪽을 추진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원전 발전소 자체가 정부가 컨트롤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짓는 것도 대기업 두산중공업이나 현대나 그 몇 개 회사만 잡으면 되고 특히 한수원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예. 한수원, 한전 사장들 몇 명만 딱 임명해주면 정부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낙하산 몇 사람만 내려보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군요. 그렇죠. 원전 지금 짓는데 한 개 짓는데 보통 한 4조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4조가 되는지 두 개를 항상 같이 지니까 그럼 8조잖아요. 예. 그 8조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 그게 뭐 공사에 진짜 뭐 8조가 다 들어가는 건지 뭐 한 건지 지금 이번만 하더라도 허가가 나기도 전에 2조 4천억을 먼저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신재생이나 태양광 쪽은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 아니 저도 그 뉴스 보면서 2조 4천억 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예,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자꾸 매몰 이용 얘기하는데 야 니네들이 내놔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 들거든요. PD님이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제가 추진할까요? 네.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와디지 한번 올려보세요. 와디지로 국민청원 크라우드 펀딩. 그거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이 보수 측의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이 당사 고리로 가고 한수원 본사 이것도 고리로 가야 돼. 그러면서 안전합니다. 믿으세요. 이래야 이게 공감을 얻지. 지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 당사랑 그 고리 원전이랑 고리로 연결시켜 버려야 돼요. 진짜 떨어지지 못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원전 마피아들이 지금 주로 얘기하는 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미래 먹거리를 해친다라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요? 예, 그러니까 원전을 수출을 해서 아하. 난 또 방사능이 미래 그러니까 우리 뭐 주식이나 이런 게 빵 같은 것도 못 먹게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예. 그러면 저희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저도 지금 배고파요. 빨리 끝나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빵 3개나 먹었는데 하나 먹었습니다. 하나 지금 여기는 하나 먹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원전을 수출하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뭐 이쪽 경수로 부분, 뭐 중수로 부분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예. 수출을 하면 뭐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원전 산업을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뭐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UAE나 이렇게 원전을 수출을 하잖아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무역을 할 때 물건을 팔 때 뭐 수출할 때 쌍자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합의돼서 금액 정하고 하면 수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발전소는 안 그래요. 그게 미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하. 왜 그러냐면 원천 기술이 없어요. 아하.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더라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수출해가지고 뭐 2조가 이익이 남는다면 그 중에 1조 미국이 달라 하면 줘야 되겠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걸 얼마나 이제 내부적으로 딜을 잘 하느냐는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예. 결국에는 우리 맘대로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수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진짜 지금 트럼프 같이 미치광이 전략 쓰는 대통령이 있을 때는 더욱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원전 마피아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 원전이 몇 개라고 했죠? 전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60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시장을 놓칠 거냐. 아하.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전 기술은 그 나라의 다 핵심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 나라 업체가 이 핵발전소를 건설을 합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아하. 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이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수 있는 데는 그 원전이 없는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밖에 없는데 이번에 뭐 영국에다가 뭐를 하는 영국에서 원전을 뭐 짓는데 한국이 별 시큰둥하게 뭐 한다고 지금 보수 언론이 뭐 산자부가 가지도 않고 그런 뉴스 보셨어요? 예, 본 것 같아요. 네, 가지도 않고 뭐 그냥 산자부 장관이 영국에 가서 브리핑을 해도 모자를 판에 무슨 국장 나부랭이를 하나 보내갖고 뭐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러는데 그것도 이미 뭐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불가능한 거군요.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뭐 과연 그렇게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안 맞는데요. 아하. 우리나라가 설정한 금액하고 이미 영국에서 그 신재생 쪽으로도 거기가 무슨 풍력 무슨 뭐 단지가 있고 뭐 있어가지고 건설 비용하고 원전 건설 비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원전 건설 비용이 한 30%가 더 높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마 그걸로 안 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도. 그러니까 아예 이 그 딜 자체가 안 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쪽에 정통하신 분들은.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주산을 튕겨보니까 가봤자 비행기 값만 날릴 것 같으니까 안 간 건데. 그러니까 형식적인 대응만 이제 하겠다라고 정부는 판단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보수 언론에서는 산자부 장관이 가서 막 하고 대통령까지 가서 이 저걸 해야 되는데 옛날에 MB 이명박처럼 뭐 UAE 가서 막 로비하고 뭐 원전 팔고 왜 그걸 안 하냐. 아하. 그러면서 이게 형식적이다. 자, 홍준표가 가죠. 홍준표가 영국 대사 만나가지고 그랬다면서요. 네. 뭐 핵항공모함 파견해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영국 대사는 그런 일 없는데? 이랬다면서요.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아니 홍준표가 왜 아재 개그를 한 거예요? 걔는 원래 아재 개그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여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 이제 더 안 나오겠다 뭐 하겠다 이제 예. 변호사 다 뭐 사임시키고. 하겠다. 예. 그게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뒤통수 맞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집결을 어쨌든 박 전 대통령도 자기 정치적으로 뭔가를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고 예. 그게 자유한국당 쪽하고 분명히 뭔가가 결국엔 표심 민심이 일루 가느냐 절루 가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를 출당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보네요. 그쵸. 다시 돌아와서 예,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고기를 사서 있다 하더라도 상하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조 4천억인가 2조 6천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상한 고기라고 하면은 이걸 끝까지 안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거 먹었다가 배탈 나면 네. 오히려 돈이 더 들 텐데. 차라리 거기서 딱 잘라 버리고 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가리키거든요. 매몰 비용은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기를 상하게 한 놈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송해야 돼요. 한번 추진을 하시는 걸로 오늘 예. 결정을 하시고 예. 아, 제가 또 아는 변호사 찾아야 되겠네요. 같이 소송하게.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뭐 이런 보수 쪽 이해가 안 가는 게 JTBC는 좀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데 예. 그의 모회 사격에 왜 중앙일보는 이상한 논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앙일보랑 JTBC는 그냥 뿌리만 같은 거지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TV조선에서 이번에 저기 태양광 발전소를 한다고 하면서 올해 산림훼손 그 급증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를 또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탈원전 정책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국토의 산림을 전부 훼손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뭐 해서 친환경 산업이라고 포장은 하면서 예. 훼손이 뭐 많고 환경을 더 망친다. 아하. 그러면서 숲을 뭐 훼손해서 뭐 발전소를 짓고 뭐 하는데 뭐 주민들이 뭐 불만이 많고 뭐 그런 거를 다 인터뷰를 거의 한 3분, 4분 정도 뉴스면 꼭지가 되게 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다 한 게 그거예요. 그런 거 안 좋은 것들만 찍으면서 인터뷰 따는 거는 그 2장 인터뷰. 아하. 그다음에 뭐 2장 2명 인터뷰. 그다음에 산림청 관계자 인터뷰. 그다음에 더 골 때린 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인터뷰. 거기 왜 나와 그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뭐 대책을 강구해서 뭐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뭐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뭐 산림청 관계자는 결국엔 조건돼서 허가 내준 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또 데려다 대서 강화하는 법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근데 문제는 태양광 발전에서 산림 훼손하는 것만 얘기를 했지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공장 개발이나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 개발이나 하면서 산림 훼손하는 게 태양광의 몇 배가 아니죠. 몇십 배가 더 많죠. 몇 백 배도 많을 것 예.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산림 훼손하는 부분, 농지 전용하는 부분 당연히 늘어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안 그래도 허가받기 너무나 힘듭니다. 예.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식의 한쪽 보도만 편파적으로 종편에서 계속 방송을 틀어대고 그러면 물론 종편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인분들은 많이 보시잖아요. 네. 50대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예. 그분들 머릿속에는 계속 이 태양광 안 좋은 산림 훼손 뭐 이런 식의 이게 생각이 박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산림이나 녹지 훼손으로 따지면 보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 애들이 주말마다 가는 골프장 이게 훨씬 데미지가 크죠. 그러니까요. 멀쩡한 산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골프장인데. 예.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번에 아주 대표적인 농촌의 실상이 나왔는데 장이차 사건 아시죠?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잠깐 드리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브리핑으로 또 전해드렸었거든요. 예, 들었습니다. 심 대표님이 그때 이장 얘기했었을 때 저희 주변에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예. 근데 딱 그거 나오잖아. 예.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시골은 더 이상 1박 2일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시골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이차들 얘기했지만
후속 뉴스가 나왔는데 예. 그 500만 원 받았다가 이제 350만 원 받았다가 돌려줬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또 200만 원을 더 받았대요. 아하. 그게 또 이번에 수사하면서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부여입니다. 부여인데 이거를 수사한 경찰관이나 부여경찰서 경찰관이나 뭐가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역사회다 보니까 뭐 다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냥 뭐 상황이 들어갖고 이게 니들이 여론이 안 좋아서 이렇게 걸린 거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내 땅에 내가 내 조상을 모시려고 하는데 돈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텃세가 너무나 셉니다. 비단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지역에 뭔가의 액션이 들어가고 뭔가를 외집 분들이 와서 뭔가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건물을 집을 짓든지 공장을 짓든지 뭐 계속 밖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신경이 쓰이시죠? 네, 저도 지금 보면서 눈도 마주치고 막 이러네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해는 제가 볼 때는 시골에 계시는 그 공무원분들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시골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청, 시청, 그다음에 경찰서, 교육청 뭐 이런 데들이 다 전부 거의 다가 그 지역 그분들하고 이런 학연이나 지연으로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뭐 형, 동생, 뭐 학교 선배, 뭐 동네 선후배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여에서 이제 장애차 때문에 뉴스에 나고 언론에 나고 이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경찰도 분명히 그 지역도 선후배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주 이번 기회에 저는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돼요, 진짜. 그렇죠. 진짜 이게 부여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전국이다 그러면 전국.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정 파는 거, 뭐 상하수도 연결하는 거, 모든 것들의 그 마을 뭐 개발위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 그런 게 들어가요. 예. 뭐 입김이 들어가고 마을에 얼마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 좀 이게 좀 바뀌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농촌이 농업을 해서 수익을 얻기는 되게 힘들어요. 연에 뭐 연소득 3천만 원도 못 버는 부분들, 예. 3천만 원을 떠나서 한 1,000만 원 못 버는 분들도 많거든요, 농업으로. 예.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협박과 공갈, 저는 이거는 특수 공갈로 봐야 돼요. 그렇죠. 아니, 특수 공갈로 봐야 된다고 해요. 형법을 아주 엄하게 적용을 해서 예. 이 아예 못하게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뉴스를 전할 때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앞으로 시골 사람들도 도시로 올 때 도시발전 기금을 내라. 그렇지. 이장님 딸 아들들이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갈 때 야 너는 시골에서 왔으니까 500만 원 더 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요. 똑같습니다. 예. 아니 취업할 때도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분 나쁜 거 서로 안 하게 해야죠.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수 쪽 언론들에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이제 나오는 게 태양광 발전소가 뭐 마을 바로 앞에 뭐 태양광 발전소가 생겨서 뭐 자연 파괴를 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뭐 굉장히 불편하고 빛이 반사돼서 뭐 눈이 부셔서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뭐 그런 얘기들 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 이게 뭐 언론 한두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경향신문이 경향에서도 그래요? 경향에서도 나와요. 근데 어허. 이거를 이제 쓰는 쪽이 한쪽 얘기만 저는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보다는 조지라고 하니까 우라카이 하는 거야. 뭣도 모르니까. 아 위에서 데스크가 시켜서 아니 뭐 조중동에 나왔네? 그러면 맞겠지 하고 베껴 쓰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뭐 언제 기사 뭐 얘기할 것보다는 저는 요번 방송을 빌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전 안전,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이런 데서 광고비 쓰는 거 한 해에 쓰는 게 뭐 300억, 400억 쓰는데 예. 100억만 산자부가 신재생 쪽 해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 뭐 반사율이 어떻다 뭐 전자파가 어떻다
공중파 방송에 8시 뉴스, 9시 뉴스 할 때 좀 팡팡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말로만 뭐 정부가 이쪽에 지금 아무런 원전 홍보나 핵발전소 홍보나 뭐 원전 깨끗합니다, 뭐합니다 그런 뭐 방송 광고는 엄청나게 만들어대면서 예. 신재생 우리 태양광 이쪽에 뭐 안전하다, 깨끗하다, 그린 에너지다 뭐 이런 광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산자부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득을 볼 게 없거든. 하지만 원전 관련해서 그렇게 해주면 득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저는 공익방송 차원에서 이런 광고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런 약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상식 이거를 좀 9시 뉴스나 8시 뉴스 그 전후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타임에 공중파 뭐 3사 뭐 해서 케이블까지 해서 종편까지 해서 종편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광고료 준다는데 안 틀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광고. 그렇죠. 근데 심 대표님한테 약간 섭섭해요. 예. 아니 경불진에도 하라고 해주셔야죠. 아이 그럼요.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 그건 당연해서 네. 얘기 안 하신 건가요? 아이 그럼요. 예. 당연한 거고요. JTBC나 TVN 그리고 경불진과 같은 팟캐스트 그렇죠. 이런 데다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여기 또 젊으신 분들이 또 계속 쳐다보고 가네요. 이거 민망하네요. 신경을 쓰지 마요. 저쪽은 예. 어차피 신경 안 써. 아이 신경 쓰면서 보면서 가요. 네, 다 보면서 가고 저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얘기하나 막 이런 거 보면서 가니까 소리가 약간 들릴 겁니다. 밖에서도. 그러니까 확실히 좀 틀리네요. 이제 예. 저번에 이사 오시기 시즌 1에 한 데랑 뭘 아저씨들이 지나갈 때 신경 안 쓰더만. 예, 젊은 네. 처자가 지나가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얼굴까지 네. 어우 엄청 빨개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계속 쳐다봐서. 예. 예. 아무튼 그런 좀 광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뭐 30% 만들겠다, 20% 만들겠다 다 좋은데요. 광고 좀 하십시오. 제발 좀. 아, 네, 공익 그렇죠. 광고. 예. 그리고 또 가짜 뉴스가 하나 더 있다면서요. 이거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 지금 국정감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최연애 의원. 연희 아니에요? 연해요. 연해. 예. 최연해. 산자부 산하 뭐 그런 거를 하는데 태양광 판넬이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 어허. 그러면서 태양광 판넬을 국감 현장에 갖고 왔어요. 어이? 폐기물 뭐 처리하고 뭐 그런 걸 막 얘기를 했거든요. 어허. 근데 그런 퍼포먼스를 저는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아니 물론 어떠한 제품을 만들든지 간에 제품 성분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저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저는 발전 설비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어떠한 발암물질이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저는 잘은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다 하는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산자부에서 태양광 재활용 센터 구축하고 있다는 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진천에. 예. 이분 얘기는 뭐냐면 연간 3,600만 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터무니없이 작다.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태양광 패널이 폐처리되는 시간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우리가 발전소를 쓰면은 20년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된다고 해도 그 모듈이 폐처리되는 시점은 2030년, 40년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 태양광 모듈들이 없어지고 폐처리되는 것들이 최소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업계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2025년 이후입니다. 아하. 그 수량이 많아지는 게. 근데 이분은 그거를 너무 오버해서 잡은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태양광이 활성화가 된 게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을 한 게 2006년 7년도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20년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2020년대 후반 그렇죠. 정도서부터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진천에 짓고 있는 거 3,600만 톤 연간 처리 능력 거기에서 이제 그 수요에 맞춰서 점점점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고 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태양광 그 모듈까지 갖고 나서 거기다 스프레이 막 뿌려가면서 막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하니까 아, 스프레이는 왜 뿌린 거예요?
뭐 이게 뭐 안 좋다 이거죠. 중금속이 예. 뭐 많이 나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허. 쪽 산업에 대해서 너무 거짓된 홍보랄까 자기 PR이랄까 그런 예. 거를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나 열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야 사진 기자들이 한 번이라도 찍어주거든요. 충분히 이거를 우리가 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앞으로도. 예.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되고 폐기물 처리장이 용량이 모자른다고 이제 판단이 쓰면 지으면 되는 거고 기술은 더 많이 계속 앞으로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고서는 저는 크게 저는 문제될 우리가 해야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태양광 산업 자체가 오염덩어리라는 식의 톤의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이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빨리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그 최 의원 주장대로라면 방사능 같은 거는 당장 인간을 폐인을 만드는 목숨을 앗아가는 정말 위험한 물질 아닙니까? 이거는 뭐 중금속,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 한 얘기 중에서 이게 더 그래요.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을 시킨다. 왜? 네, 태양광 쓰레기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어서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호.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제조 공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제 OCI 같은 회사에서는 뭔가 이 약품 처리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물질이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쪽에는 이런 화학적인 잘 모르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이거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방사능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핵발전소의 300배에 위해하다. 그러면 자기가 핵발전소 밑에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최현희 의원이란 분은 태양광 패널을 껴안고 주무시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에도 나오잖아요. 통계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방금 그게 팩트인 건 맞는데 이거를 과장되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카드뮴, 납 이거는 흙에도 있고요. 우리가 채소 이거를 먹을 때도 소량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극소량은 다 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왜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죠. 방사능은 노출과 동시에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아하. 이걸 어떻게 그거랑 비교를 하나. 몸속에서 암이 만들어지고 종양이 만들어지는데 하다못해 후쿠시마 그 지역에는 아직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벌써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주하고 그러면 그 국회의원분은 후쿠시마 가서 그 원전 그 밑에 가서 그걸 끼워 안고 살라고 하세요. 저는 도저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감장에 나와서 그렇게 떠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심 대표님이 내기를 해요. 그 최연애 의원한테 너는 후쿠시마 거기 들어가서 한 달 살고 나는 태양광 베개로 한 달 동안 베겠다. 그래. 누가 더 먼저 막 가는지 내기하자. 아하. 그럼 되겠네. 아, 진짜 그럼요. 재밌겠네. 이건 세계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희 뭐 공장 창고에도 태양광 패널 많은데요. 뭐 그런 건 상관이 없.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들으면 그냥 이제 웃고 지나가시든가 경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홈페이지 보시면 그 다 사무실마다 그거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전화번호 다 있거든요. 그렇죠. 항의도 좀 해주시고. 아, 더 좋은 방법 있어요. 국회의원 후원 계좌로 18원씩 보내는 거예요. 18원씩 보내면 또 뭐 많이 보내면 또 그렇잖아요. 만약에 18원씩 100명, 1000명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아니 18원 보낸 다음에 그거 연말정산 해달라. 그것도 하나의 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역으로 최연해 의원 사무실에서 우리 저희 후원 계좌로 18원을 막 쏘겠는데 이거 방송 나간 다음에. 아니 우리는 연말정산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1,800만 원 쏘라고 합니다. 800 그러면 욕이 안 되잖아. 그렇죠. 할 거면 18
18억 18억을 쏘면 돼요. 야, 18억을 쏴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욕 먹을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지 활성화가 되면 그에 반대되는 폐기물이나 물건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아직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이쪽 산업을 펌웨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경고를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 네. 도전장 내라니까. 내기 도전장. 그렇지. 세계의 대결 빨리 성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표님이 해야 될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가 심 대표님이 가짜뉴스를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오히려 가짜뉴스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20일 날 결정되는 예. 그것 470분인가 50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잘 안 되는 그 500여 명의 평가단 심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방송이 21일 날 나가지만 20일 날 좀 현명한 선택을 진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 대표님이 돗자리를 깔았으니까 예. 그 결과가 진짜 들어맞길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두 PD님들은 어떤 쪽에 이거를 내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하면은 저는 그 제 생각이 제 의도대로 됐다고 하면 제가 밥이나 술 한번 쏘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다 스탑인데? 예. 저도 심 대표님한테 걸 건데. 내기가 안 되잖아.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내기가. 그러니까 이건 내기가 안 돼요. 아이, 무조건 사라는 얘기구만.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얘기, 더 유익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바로 스톱하는 게 매몰 비용을 아예 날려버리는 게 오히려 경제학적으로도 훨씬 더 좋다. 이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럼요. 저희 방송을 안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2조 한 4천억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한 8조, 10조 이상의 돈들이 그 돈 때문에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을 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쪽 분들은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그렇게 호도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기세 논란. 저번에 저도 이제 요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전기료가 40% 뭐 올라간다, 얼마 올라간다. 근데 실질적으로 2024년 5년까지 우리가 전기료 올라가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주 한 잔 값. 그렇죠. 한 4,000원, 5,000원 정도. 그 정도면 우리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니 원전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맥주 한 잔 못 먹는 거 건강에도 좋고 훨씬 더 이득 아닙니까? 일석이조네요. 막걸리로 할까요? 막걸리 못 먹는 거는 저는 포기 못해요. 그건 먹어야 돼요. 예. 그 경마장이나 이런 데 가서 돈 탕진하고 어디 노름방 가서 노름하다가 집문서 잡혀서 또 탕진하고 이런 사람이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식구들 괴롭히고 아이들 잠 못 자게 하면서 이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 이거와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먼저 저질러 놓고 나서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원전 마피아들이 하는 짓은.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자기들 맘대로 해오면 앞으로도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밖에는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의도대로 먼저 저질러고 나서부터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시민 470명한테 판단을 맡긴 것도 모르겠어요. 이 방송이 이제 21일 날 나간다 하니까 그때는 뭔가 결정이 나 있겠죠. 20일 날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죠. 분명히 우리 그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명한 판단이
수도비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돗자리 까셨어요. 그 시민들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나요? 무작위로 골랐답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뭐 이렇게 없는,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시민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뽑았으니까 공정하게 뽑았겠죠? 그렇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예.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도 아닌데요. 지난 9년간은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 사실. 정말 자발적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다 일당 받고 나오고. 근데 지금 무슨 뭐 리얼미터나 뭐 이렇게 보면 반반 정도 되는 뭐 40%에서 43% 뭐 47%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하지만 이미 한 개 짓는데 보통 한 4조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4조가 되는지 두 개를 항상 같이 지니까 그럼 8조잖아요. 그 8조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 그게 뭐 공사에 진짜 뭐 8조가 다 들어가는 건지 뭐 한 건지 지금 이번만 하더라도 허가가 나기도 전에 2조 4천억을 먼저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신재생이나 태양광 쪽은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 아니 저도 그 뉴스 보면서 2조 4천억 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예,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자꾸 매몰 비용 얘기하는데 야 니네들이 내놔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 들거든요. PD님이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아 제가 추진할까요? 네.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와디지 한번 올려보세요. 와디지로 국민청원 크라우드 펀딩. 그거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이 보수 측의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이 당사 고리로 가고 한수원 본사 이것도 고리로 가야 돼. 그러면서 안전합니다. 믿으세요. 이래야 이게 공감을 얻지. 쥐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 당사랑 그 고리 원전이랑 고리로 연결시켜 버려야 돼요. 진짜 떨어지지 못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원전 마피아들이 지금 주로 얘기하는 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미래 먹거리를 해친다라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요? 예. 그러니까 원전을 수출을 해서 난 또 방사능이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 뭐 주식이나 이런 게 빵 같은 것도 못 먹게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예. 그러면 저희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저도 지금 배고파요. 빨리 끝나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빵 3개나 먹었는데 하나 먹었습니다. 하나 지금 여기는 하나 먹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원전을 수출하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뭐 이쪽 경수로 부분, 뭐 중수로 부분에 대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수출을 하면 뭐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원전 산업을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뭐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UAE나 이렇게 원전을 수출을 하잖아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무역을 할 때, 물건을 팔 때, 뭐 수출할 때 쌍자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합의돼서 금액 정하고 하면 수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발전소는 안 그래요. 그게 미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원천 기술이 없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더라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수출해가지고 뭐 2조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 시즌2를 맞이해서도요.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꼭꼭 해주신 심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바뀐 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왔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투덜투덜 대셨잖아요. 이게 뭐냐? 아니 뭐
전체적인 환경은 좋아졌죠.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좀 카페랑 같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네. 예. 제가 생각했던 스튜디오와는 좀 틀린 거리가 좀 멀죠. 아 오늘도 오는데 차가 여기가 양재 사거리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는데 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회사가 목동이었으니까 한 15분? 10분, 15분 만에 올 수 있는데 아하. 예,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지금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목동에서. 1시간이나 걸리나요? 넘게 걸렸어요. 오호. 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이 오후 6시 정도 지금 약속을 했는데 6시, 7시가 지금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네요. 많이 막히고 아하. 인테리어도 뭐 다 좋아요. 좋은데 훨씬 환경은 좋아진 것 같은데 스튜디오 환경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예. 예. 그러니까 그 방송국 라디오 스튜디오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라디오나 뭐 이런 거 녹음하는데 보면 방음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그냥 다 나오고 예. 예, 흘러오고 이게 지금 이것까지 같이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소리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저희가 실력이 좋거든요. 예, 그렇죠. 어쨌든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더 방음이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다음에 박 PD 자리도 지금 보니까 막 없고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지금 막 그러고 있고 조금 더 방이 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저희가 공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가 참 뭐예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환경이 좋아진 만큼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콘텐츠로 청취자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방송을 하도록 하자고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자고요. 예.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죠. 가짜 뉴스가 또 창궐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이 방송 녹음하는 게 지금 18일인가요? 오늘이? 그렇죠. 네, 18일인데 20일 날 내일 모레 이제 고리 오류코기를 가동할 거냐 말 거냐를 시민평가단, 시민판정단 470명의 의견을 듣는 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정책,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의 판단, 그 470명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고냐 스톱이냐를.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도 이렇게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많이 생성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번에 뭐 수사 뭐 뉴스 보니까 가짜 뉴스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곳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론을 좀 호도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 지금 신고리 오류코기가 스톱이 되느냐 마느냐는 쪽에 원전에 관련된 분들, 원전 마피아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거고, 특히 원자력 학계, 뭐 재계 기업들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지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줄 끊기느냐 마느냐. 예, 특히 더 이 사안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뭐 안전하다 뭐 하면서 지금 TV 뉴스들 보시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진에 절대 안전하다. 그렇죠. 사고가 날 확률은 1%도 안 된다. 99% 안전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핵발전소라는 것 자체가 안전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본도 절대 안전하다 하다가 그 해일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쓰나미 때문에 이제 됐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그 도시 자체가 원전을 이렇게 주로 유치하는 쪽에 많이 공을 들였던 도시거든요. 예. 하나 유치하고 두 개 유치하고 처음엔 반대를 했는데 원전이 들어오면서 원전 회사가 도쿄전력이 이렇게 저렇게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뭐 플러스 알파,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환영을 했고, 그래서 계속 이런 신고리 오류코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 고리나 월성에 계속 핵발전소를 지으면서 근처 주민들한테 당근을 계속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스톱하지 말아라 하는 또 말도 안 되는 시위를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법대로 해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2조라는 돈을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집행을 한 상태예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매몰 비용으로 2조 4천억이 들어가니까 하지 마라. 이걸 하면은 뭐 세금도 낭비가 되고 뭐가 낭비 그런 식으로 이미 돈이 들어갔으니까 25% 28% 정도 공정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매몰 비용까지 해서 그 돈을 다 날린다. 예. 지금 거의 보면 그쪽으로 팩트가 많이 국민의 세금이 뭐 낭비가 된다 뭐 한다.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잘못 집행하고 처음부터 부정을 저지르면서 결국엔 그 돈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나요? 그렇죠. 그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매몰 비용 이 경주에서 지진이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왜 경주 근처에 부산이나 고리나 월성이나 이쪽에 핵발전소를 몰려놓는지 한 곳에 지금 11기 이상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뭐 굳이 부산 시민들, 뭐 대구 시민들, 경주 시민들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건 그냥 그 자리에서 안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원인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꼭 스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신재생 마피아라고. 어이? 네, 이쪽 거기도 마피아가 붙어요? 보수 쪽에서는 우리 이제 태양광이나 이쪽을 예. 신재생 마피아. 아니 심정현 대표님 얼굴 보세요. 전혀 마피아랑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서민적이고 순진하게 생긴 분이 어디 있다고 마피아를 그러니까. 갖다 붙입니까? 싸이랑 똑같다니까. 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살을 더 빼야 돼요. 얼마나 대중적인데.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우리가 원전 마피아라고 하니까 예. 그쪽은 지금 신재생 마피아라고 저희 쪽을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가 뭐 신재생 뭐를 이 정책을 하면서 지금까지 뭐 홍보비를 정부한테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그런 지금 원자력위원회나 뭐 그런 데처럼 뭐 광고를 뭐 저희가 뭐 진짜 큰 돈을 들여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예. 그런 얘기들 보수 쪽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하. 얘기들을. 예. 그리고 원전처럼 부품이나 설비 이상한 거 납품하고 돈도 삥 뜯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대부분 개인이나 아니면 민간 부분에서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한수원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지저분한 일들 뭐 이런 공사비와 그런 불법 부품 쓰고 뭐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들은 민간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한 만큼에 상응하는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한수원처럼 공사비 부풀려 가짜 부품 뭐 불량 부품 써 하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거의 뭐 감사해도 안 걸리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막 그러니까 문제는 전 정부까지 원전 쪽을 추진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원전 발전소 자체가 정부가 컨트롤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짓는 것도 대기업 두산중공업이나 현대나 그 몇 개 회사만 잡으면 되고 특히 한수원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예. 한수원, 한전 사장들 몇 명만 딱 임명해주면 정부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낙하산 몇 사람만 내려보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군요. 그렇죠. 원전 지금 짓는